스피커 한 대 한 대에 대한 그 튜닝이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공간이 적용되어 있는 그 장소에서의 튜닝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룸 튜닝이라고 많이 하는데, 스피커가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든지 간에 이제 전체 스피커 시스템이 켜졌을 때 내가 중심적으로 앉아 있는 장소들,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그 중앙 장소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룸 튜닝이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측정 마이크를 이제 중앙 쪽으로 약간 옮겨서요. 중앙에서 이 룸에서 울리는 어쿠스틱하게 공간에서의 그 울림까지 포함되어 있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를 이 위치에 놓고선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쪽 스피커를 틀어서 좌우 스피커가 밸런스가 맞는지 또는 딜레이 스피커와의 밸런스가 맞는지를 잘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를 다 틀었을 때에는 각각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뿐만 아니라 특히 파장이 긴 저음 같은 경우에는 더 합쳐져서 증폭이 되어서 부밍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스피커를 다 켰을 때에 저음이 얼마큼 부밍이 일어나는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측정을 할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피커 정면에서 기본적으로 먼저 스피커의 상태를 측정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어느 위치에 앉아서 소리를 들을지를 생각을 해서 그 위치에다가 측정 마이크를 옮겨서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앞에서 재는 소리의 데이터도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거 이외에도 다른 좌석들, 청중들이 있을 만한 좌석들의 그 소리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것을 평균을 내서 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튜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오디오 튜닝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렇게 측정되는 값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제 좌측 하단을 보게 되면 A, B, C, D, E라고 하는 요 부분, 색깔 부분들이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저장하고 싶은 색깔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A가 눌러져 있고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위에 있는 이 버튼은 캡처 버튼인데, 이 캡처 버튼을 누르게 되면 지금의 세팅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를 끄고 조용한 환경이 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애널라이저를 지금 끄는 상태가 되더라도 아까 측정했던 값이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측정 마이크를 조금 움직이거나 다른 측정 위치로 옮기고 나서, 측정 위치를 변화를 주고 나서 다시 측정을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다시 측정을 하게 되면 마이크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그 주파수 특성에 대한 그래프도 바뀌고 페이지에 대한 그래프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측정을 누르게 되면, 자동 측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측정이 되고요. 이 딜레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 지금 새로운 위치에서의 주파수 특성 값과 페이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 놓고 이것을 저장을 하고 싶으면 이번엔 다른 색깔 B의 파란색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캡처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파란색과 주황색 측정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측정을 하려고 하는 장소에 여러 마이크 포지션을 놓고선 A단과 B단, C, D까지 만든 다음에 마지막 2단에서는 에버리지 버튼을 누르고 하나를 누르고 캡처를 누르게 되면 이 A, B, C, D를 만들었을 때의 평균값, 지금은 A하고 B밖에 없으니까 A하고 B를 갖고 만든 평균값이 지금 요 마젠다 색깔로 이렇게 표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를 지울 수도 있고요, B를 지울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게. 그렇다면 2만 놓고 보면 아까 A 포지션과 B 포지션에서 나왔던 측정 값의 평균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측정 포지션에서의 값의 평균을 잡아서 가장
좋은 튜닝 세팅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이 캡처, 그 다음에 평균을 내는 것 잊지 마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이제 룸 튜닝 중에서 중요한 게 이제 울림이 많은 장소에서는 그 울림을 어떻게 찾아서 줄이나요?를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피커 시스템이 지금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고 중앙에 저렇게 측정 마이크를 했다면 제가 룸 튜닝을 하는 방법, 그 중에서도 울림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물리적으로 울림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어떤 특정 주파수가 많이 울린다면 그 많이 울리는 주파수를 스피커가 재생을 잘 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울림이 좀 적은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울리는 부분을 찾는 게 중요한데, 그 울리는 부분을 찾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으로 해놓고요, 거기에 스펙트로그래프를 같이 연동을 시켜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터를 키면 다음과 같이 울리게 되는데, 키다가 순간적으로 끄면 딱 껐을 때 지금처럼 테일이 남게 됩니다. 네, 이렇게 테일이 남게 되죠. 그래서 이 주파수 대역대들이 특히 요런 애들, 그 다음에 요런 주파수들은 잔상이 지금 오래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 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한 45Hz 정도가, 보시면 45Hz 정도가 울린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으로 남아있는 테일을 보게 되면 71Hz 정도가 울리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런 테일들 보게 되면 142Hz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226, 그 다음에 한 400Hz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너레이터를 켰다가 버스를 끄고요. 잠깐만요. 켰다가 순간적으로 끄면, 네, 이런 식의 테일이 남게 되는데, 이런 테일들이 이 공간에서 제거되지 않는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레벨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레벨의 양이 일정하다는 가정으로 했을 때에는 이 테일이 잔향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한 양에서 그 상대적인 것을 보면서 이 테일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테일을 제거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EQ를 통해서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튜닝 중에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좀 배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피드백이 날 때 피드백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런 다이나믹 마이크가 앞에 있고 스피커 앞에 있게 되면 피드백이 잘 발생하겠죠? 지금처럼 스피커 앞에 갖다 대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발생을 합니다. 마이크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듣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피드백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제거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일부러 피드백을 냅니다. 일부러 피드백을 내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거기에 이제 스펙트로그래프를 같이 띄워놓은 상태에서요, 일부러 피드백을 냅니다. 피드백을 한번 내볼게요. 잠깐 퍼즐로 정지를 시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피드백이 발생된 게 보이죠? 이 주파수 보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284Hz라고 나오는데요. 284Hz를 정리를 하게 되면 피드백이 나지 않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마이크와 스피커 간의 피드백은 그 콘솔의 채널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콘솔의 채널에서 터치를 해서 콘솔 채널에서 284Hz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여기 부분 조정을 이렇게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284Hz를 맞춰놓고 주파수가 조금 좁게 먹힐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이 부분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284Hz가 줄여줄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피드백이 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자, 스피커 앞에 다시 왔고요. 제 앞에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갖다 대볼까요? 어떠십니까? 아까는 피드백이 났었는데 피드백이 안 나죠? 이 마이크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해볼게요. 테스트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을 제거를 하면요, 뭐 물론 지금 하나만 제거하는 걸 알려드렸는데 여러 개의 주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만 잘 제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피커 바로 앞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약간 피드백이 나긴 하는데, 네, 이 상태로 볼까요? 예, 바로 스피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피드백이 안 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살짝만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고음에서 아까 나던 그런 피드백도 없을 거예요. 어떠세요? 네, 바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피드백이 안 나는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스펙트로그래프를 잘 활용하시면 돼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튜닝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물론 튜닝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측정도 훨씬 더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단은 스펙트로그래프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스펙트럼 그래프, 그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을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딜레이를 자동으로 구해주는 오토 라지라든지 오토 스몰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페이즈를 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코히어런트를 보는 방법, 그리고 간단하게 오디오 프로세서, 그러니까 스피커 매니지먼트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서 오디오를 조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요. EQ라든지 필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수업을 통해서 EQ 필터에 대해서 좀 더 배울 수 있으니까 그 사용하는 EQ 필터들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가급적 보내주는 신호와 출력되는 신호가 동일할 수 있도록 0의 위치에 가깝도록 맞추는 게 가장 적합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 귀로 들으면서 어떤 소리가 더 좋은지를 놓고 뒤로 들으면서 청감상 확인하면서 소리를 튜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프상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크 포지션이 어떤지, 위치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가장 좋은 위치에서 잘 측정되어 있는 값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튜닝에 적용을 해서 좋은 소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비디오가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